23번 네 문제짜리 소설 하나에 걸려 있고요. 밑으로 쭉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0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은 서술상 특징 물어봅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성이 어떠한지, 시점이 어떠한지, 인물 제시 방법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은 좀 눈에 띄어놓자. 특히 시점은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 풍자하고 있다. 독백적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머 요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이 이야기인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2번 웬만큼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데 이게 보기로 나와 있어? 그럼 2번 답 아니야. 동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반복되며 갈등이 심화된다. 갈등이 심화되는 건 읽으면 읽을수록 싸움이 점점 커지는 거 찾으면 돼. 4번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된다. 긴박한 분위기. 긴박한 분위기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냥 같은 말이야. 다음 인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머 얘는 빨간색 밑줄이네. 인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자, 잘 기억하세요. 문학할 때 제가 이건 빨간색 밑줄이지는 무조건 맞는 말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냐 없냐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다음 21번은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고서 내용 확인하는 문제예요. 소설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 줄거리 제대로 요약할 수 있어? 이거야. 다음 기억은 오른쪽 위에 22번 기억의 기능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요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틈바구니 너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남편이 아내인 나에게 할 거거든요. 23번 봅시다.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남편의 모습을 관찰하고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 남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낸다. 요호! 20번 답을 여기에서 주었어. 지금 내가 밑줄 긋는 게 20번 답이에요. 대충 어떤 게 답이겠다 감이 오실까?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를 간직하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냅니다.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됐나요? 아주 훈훈한 분위기에서 남편이 죽었던 것 같다. 갑자기 하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을 날짜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만약에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좀 준비는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차마 이렇게 뭐 흔히 이야기하는 낯간지러워서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들 정말 사랑해 이런 얘기 정도는 하고 갈 수 있게 나는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만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또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나는 동그라미 1인칭이야. 근데 아직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몰라.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쩜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값 나가는 게 없을까 하고 놀라고 민망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평소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하여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가기를 원했다. 눈치 없는 새끼들. 뭐 자꾸 하나라도 돈 되는 거 가져가려고 그러나?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그런다라는 건 그 뜻이 소유나 쓸모에 있지 않고 아끼고 간직하려는 데 있으려니 싶어 나는 모김에게 감격을 했다. 그거 돈 되는 거를 챙겨간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돌아간 뭐 이모부 고모부 생각하고 싶어서 그랬었던 거야.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생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라는 증거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유품을 공평하게 나눴다. 그러나 모자는 내가 다 가졌었다. 모자는 아내인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 소재였었네. 그건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할 거죠. 그러면 요거 역순행적 구성이구나.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애를 끓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도 그윽하게도 할 수 있으련만 나는 고약한 성깔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오죽해야 그가 딱 하듯이.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남편이 얘기했어.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 쥐 같잖아. 그리고 피식 웃더니 탄식하듯 덧붙였다. 하긴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 봤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틈바구니는 누가? 죽기 전 남편이 아내인 나에게 한 이야기인 거야. 이렇게.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민은 감동적이었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었다. CT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 과학이었다. 뇌를 가로 세로 여러 장 슬라이스 하듯 나누어 찍은 단면 사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고, 뇌까지 이러한 혈관, 항암제를 미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70%죠. 그렇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70%.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쬐는 것이었었다. 기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사선을 쬐주는 거지. 방사선 치료란 죽는 연습이었다. 무슨 말일까?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방사선 치료하려면 혼자 그 치료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죽을 땐 혼자 죽잖아요? 방사선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정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서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 유사했다. 사실 방사선 치료받는 남편을 보면서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에선 암이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았다. 소용이 없었어. 미국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하게 했다.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후 장례에 맞춰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 생전을 뵈러 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냐는 게 딴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아버지, 뭐 사다 드릴까요? 막내가 물어보면 약 종류를 묻는 말투였었다. 그러나 그의 병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비한 약 불로초 같은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온 약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시대가 아니었어. 우리나라도 충분히 의학이 발달했었습니다. 나는 막내에게 모자 사오라고 했다. 최고급으로 사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왜 방사선 치료하려면 머리 깎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 가리려고 했나 보죠.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마음에 들었어. 순모로 된 통짜 중절모였고 비단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태가 너무 넓어서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4살짜리 손자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우와 장고 모자다. 여러분 장고 알아요? 모르죠. 그걸 빼앗고 싶어 했다. 옛날에 TV에서 했었던 만화예요. 장고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그걸 빼앗아 보고 싶어 했었다. 4살짜리지만 너무 꼴보기 싫어? 아니야.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런 모자를 쓴 채 안 빼앗기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녔다. 비틀대면서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그나마 어떻게 그냥 화기애애하고 재밌는 분위기야. 화목한 분위기야 이거.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 보존하고 있을 때 빼고 그는 집에서도 줄창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로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데도 안성맞춤이었다. 그 장고 모자가 그의 8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되었다. 이 부분은 너무 애틋하더라고. 나는 요새도 그가 남긴 8개의 모자를 꺼내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지만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너무 슬프지 않아 이 장면은?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게 아니라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몸을 차디찬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죽었는데. 나는 요새 마지막 여기까지가 또 과거고, 여기까지가 과거고, 여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아침마다 우수수 치던 그 숱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걸까? 생명의 가엾음이 티끌과 다름없다라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사람 살고 죽는 건 정말 되게 간단하고 어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덜 허전했다. 그래서 남편이 했던 말 그런 거를 자꾸 떠올려 보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틈바구니 그게 떠오르는 거야. 들을 그때도 몰랐고 지금 생각해도 그 틈바구니가 뭐지? 라고 뜻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 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담소는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을 할 줄 몰랐다. 우리 집엔 그 흔한 가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훈 있어요? 우리 집 가훈은 장난스럽지만 아끼면 똥 된다요. 좋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써야 돼. 조선시대의 실학자였었던 박제가 선생도 시장과 우물,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면서 자꾸 써야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담소 분위기지 멋있거나 뜻깊은 말뜻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가 잘 오고 가도록 분위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었나 봐. 그런데 오직 틈바구니만은 예외다. 무슨 말이지?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보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를 심각하게 한다. 그가 나 대신 가주던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볼일 보러 가서 똑똑지 못하게 굴다가 구박받으면 이게 틈바구니인가?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칼쥔 자와 칼날 쥔 자, 통일꾼과 반통일꾼이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선뜻 어느 쪽 한편 옳거니 양자택일이 안 되고 틈바구니처럼 사로잡히게 된다.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명확하게 뭘 판단을 좀 잘 못하겠어. 여발한 듯이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선 거친 두 목청 사이에서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분노를 관조할 수도 있었기에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틈바구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남편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지.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겐 모자라는 물질 이상이듯 그의 모자는 물질 이상이고 그가 한 틈바구니라는 말도 말뜻 이상의 것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제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은 남편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주죠. 23번에서 답 얘기해 줬다고 했죠. 정답은 2번. 21, 2, 3번 세 문제 푸는데 딱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비가 또 다시 많이 온다. 내용 확인하는 문제라서 어렵지 않았죠? 틀린 거는 2번. 나는 남편의 병세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지는 걸 느꼈다? 아니야. 내가 보고서 봤어. 암은 늘 줄지도 없어지지도 않았다고. 옆에 의미상 제일 중요한 단어죠. 기억, 틈바구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편 모자를 보면서 그 속에서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소용없는 걸 알고 그가 남긴 말이나 생각을 떠올려 보자 했는데 남편이 한 말 중에 답 안 나오는 단어들 틈바구니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떠올리게 되죠. 정답은 2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나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유발하고 있음. 괜찮죠? 23번 또 확인하러 갈게요. 남편의 모자를 물질 이상의 것으로 여기며 모자를 모두 간직하는 나.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 괜찮지? 아마 이렇게 모자 뒤집어서 냄새도 좀 맡아보고 그랬었을걸? 그랬을 것 같은데. 남편의 농담으로 받은 말에 울어버릴 것 같다라고 느낀 나의 모습. 남편의 말에 나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식. 괜찮아.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주려는 나의 모습. 딱히 덜어주려고 한 것 같지 않은데.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죽음에 대해 느끼는 나의 두려움. 꼭 두려움도 느끼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3번은 골고루 다 틀렸네. 힘겹지만 손자와 마지막 장난을 하는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음. 괜찮지. 남편이 남긴 모자에서 머리카락이라도 찾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 남편을 그리워하는 나의 애틋한 마음. 괜찮죠. 틀린 건 3번. 일단 정지.